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과목에 대한 태도를 바꿉시다. 이왕 대학에 와가지고 고등학교 때처럼 그 과목 공부하듯 그 책 보고 이제 수업 듣듯이 하면 재미없잖아요. 이왕 온 김에 서로 재밌게 해보자고요. 자, 뭐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영어로는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한글로 좀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저기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야기를 하려고 해봐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미분에 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미분이란 뭔가? 자, 요거는 우리가 제가 저기 새로 이제 퀘스천을 만들었어요. 템플릿에다가 만들었고 업데이트도 해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답을 나름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노션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미분이란 뭔가? 일단 뭐 잘 알고 있으니까 일변수 함수 케이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f' 라고 쓰고 정의할 때 x가 a로 갈 때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 값을 미분 계수 우리 영어로는 디퍼런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 계수를 계산할 때는 당연히 무슨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도 있어야겠지만 어디서 미분 계수를 찾는지 a라는 값도 주어져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어로 디퍼런셜이라고 할 때는 항상 따라오는 게 어떤 함수의 어디에서의 미분 계수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쓰잖아요. 얘는 뭐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x에서의 미분 계수를 함수 값으로 갖는 함수를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도함수죠. 우리 보통 이걸 도함수라고 하죠. 도함수는 영어로 derivative라고 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도메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정의역의 값이 바뀔 수 있으니까 굳이 한 점에서의 도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냥 함수의 도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는 이제 function 말로 설명을 할게요. whose value at a is f'A.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미분 계수고 여기서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a 값이 미분 계수인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기호로 쓰지만 개념이 다른 거예요. 얘는 값이고요. 얘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변수 했으면은 이번 학기에 우리가 다루는 게 뭐예요? 다변수 함수니까 다변수 함수에서도 비슷하게 해보고 싶잖아요. 한번 비슷하게 써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서브 퀘스천으로. 그러니까 위에는 single variable function.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함수에서 이 도함수를 구하는 걸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죠. 뭐 혹은 미분 계수를 구하는 걸 미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엄밀히는 differentiation이라는 거는 이제 도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multivariable function의 도함수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도함수를 생각하기 전에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저 미분 계수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이제 우리가 시도를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try를 해봅시다. 저 리밋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비슷하게. 자, 여기서 이제 f는 이 f는 다변수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Rn에서 M으로 가는 다변수 함수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정의역의 값은 n개의 실수로 이루어져 있고 치역의 값도 m개의 실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제 똑같은 리밋으로 이렇게 썼다면 뭐가 문제예요? 네. 변수가 그러면은 야 이제 뭐냐면은 문제가 이 x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된다. 근데 여기 x가 지금 함수 안에 들어가는 변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x는 n 차원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n 개의 실수로 이루어진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조금 노테이션을 바꾸면 해결할 수가 있어요. x가 그냥 실수값 하나가 아니라 벡터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니까 a라는 고정된 벡터가 있고 이제 x라는 임의의 벡터가 a로 가까이 간다. 다시 말하면 x의 각각의 코디네이트이 a의 각각의 코디네이트로 수렴한다는 상황으로 가정을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죠? 여기서부터는? 응? 다시요. 값이 특정되지가 않아서. 값이 특정되지가 않는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소리 끄세요, 저기 사람. 값이 특정되지 않았어요? 어떤 값이요? 저 도함수? 네. 이 값이 그 x가 a를 향해서 네. 어느 쪽을 가까이 가는지 따라서 다 달라져서. 그러니까 저 극한이 존재할지 안 할지를 모르니까 그거는 이제 존재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하면 하는 건데, 예. 뭐 안 할 수도 있죠, 말 그대로. 저 극한이 존재.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저 리밋 안에 있는 레이시오가 이제 수렴할지 안 할지, 뭐 같은 값으로 수렴할지 모른다는 건데, 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저 레이시오를?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f라는 함수가 어떤 네. 함수이고 그리고 그 a 값이 어떤 값인지에 따라서도 그게 계산을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을 때도 있다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저 레이시오를 분모는 뭐예요 지금? 분모는 x-a 하면은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x 벡터에서 a 네. 벡터를 뺀 값인데 값이죠? 값인데 그게 n 숫자인가요? 벡터? 예, n 벡터죠, 그렇죠. 예, 예. 위에는요? 분자는요? 적어도 f라는 함수에 예, x 예. 벡터를 넣은 값과 네, a 네, 벡터를 그렇죠. 넣은 값. 뺀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을 수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하면 저거는 어떤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x 벡터가 예. a 벡터를 향해서 아니, 분모만, 아니 분자만 볼 때. 저 함수 값이 뭘로 나오죠 지금? 숫자예요? 숫자 하나예요? 어떤 형태죠? 실수? 실수 하나예요? 함수 값이?
값이 연속적인 네. 필수. 값이 연속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x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의 네.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네. 물론 이제 함수 값이 달라지겠죠.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값이 뭐냐가 아니라 값의 형태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하나예요. 실수 몇 개의 실수가 모여 있는 벡터예요. 지금 분모가, 아니 분자가. 그냥 수많은 실수가. 수많은 게 뭐 무한히 많아요? 몇 개겠죠 지금? 지금 함수 f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나? n개의 변수에서 n개의 그렇죠? 치역으로 m개의 치역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n개의 함수값. 그러니까 m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m차원 벡터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함수가 R2에서 R3로 가요. 이런 함수가 있어요. R3니까 한 개 더 있어야겠구나. 다변수 함수죠? 자, 그러면은 0,0 집어넣으면 뭐 되죠? 얘는? 그렇죠. 0,0,0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걸 한다고 해봐요. 위에는 뭐 빼기 뭐예요? fx가 뭐예요? 얘잖아요. 뭐 이거 3차원 벡터죠? 3차원 벡터 빼기 뭐예요? a가 0, 0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0, 0, 0 빼는 거죠. 그럼 위에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벡터끼리 빼면은 뭐 돼요? 뭐 되죠? 응? 벡터의 차니까? 네. 네, 벡터죠. 몇 차원 벡터예요? 3차원 벡터죠. 그 밑에는요? 분모는요? 2차원 벡터잖아요. 3차원 벡터 나누기 2차원 벡터가 가능해요? 가능해요? 뭐 직관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벡터 나누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네? 없는 거죠. 있었으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우리 n이랑 m이 다르면 서로 다른 차원의 것도 서로 다른 같은 차원의 벡터를 이상하긴 한데 다른 차원의 벡터를 서로 나누기를 한다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계산이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리밋이 존재하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존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면 이 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 벡터든 숫자든 뭔가 계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계산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그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의를 못 하냐? 우리가 이제 디퍼런셜을 구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다른 방법을 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일단. 또 다른 방법을 시도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적을 때는 이제 몇 가지 있죠. 요게 이제 극한에 존재했을 때 이 값을 우리가 이제 극한의 값을 이렇게 쓰자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게 요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얘를 이제 좌변에 있는 거를 우변으로 옮겨서 한번 써보자고.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
f 프라임 a가 들어와야 되는데 얘를 위 분모 분자로 옮기면 분모 곱해져서 옮겨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써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는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랑 똑같죠. 똑같잖아요. 달라요? 제가 실수했어요? 똑같잖아요. 네. 여기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게 둘 다 숫자예요. 일변함수니까. 그렇죠? 근데 똑같은 이 식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 굳이 분모가 여기에서 이제 양수여나 음수여야 된다는 조건은 없죠. 얘는 어차피 0으로 가는 거면은 분모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절대값 붙여도 되죠? 그렇죠? 네. 그럼 이걸로 조금 이제 일반화를 시켜봅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트라이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똑같이 쓰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인풋이 숫자가 아니라 벡터니까 x-a 하고 fx fa 빼기 f 프라임 a xa 이렇게 똑같이 썼어요. 자, 여기서 이제 좀 한 거 다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이게 이제 원래는 실수에서의 절대값이었는데 지금은 벡터에서 우리가 절대값을 취했잖아요. 벡터의 절대값이 존재해요? 길이로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실수에서의 절대값의 의미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뭐 없애고 그게 아니고 얘는 norm이라고 생각할게요. norm of x-a 벡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나누기는 이제 해결됐어요. 그냥 어떤 위에는 이제 벡터겠죠. 왜냐면 함수 값을 서로 빼고 더하고 한 거니까. 그럼 벡터 값을 실수로 나누는 거는 우리가 벡터에는 실수배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수 값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누는 실수 값은 0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어떤 벡터의 놈은 벡터 자체가 0이 아니면 절대 0이 안 되죠. x가 a인 건 아니잖아요. a로 가까이 가는 거지. 그래서 0은 아니니까 나누기 잘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를 봅시다. 우리가 얘랑 뺐어요. 그러면 얘는 서로 빼면 m차원 벡터겠죠. 그 다음에 얘를 빼요. 그럼 얘도 뭐여야 말이 돼요? 얘도 m차원 벡터여야 말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뭔가 아직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존재하면 저 디퍼런셜이라고 부르고 인데 얘랑 n차원 벡터를 곱했더니 m차원 벡터가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말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죠? 행렬. 네. 행렬을 이용해서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저희 행렬 가지고 이제 로테이션 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행렬 곱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얘기했었죠. 자, 근데 이제 행렬의 곱을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m차원 벡터를 n차원으로 만들려면은 이제 벡터도 행렬로 표현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n by 1 벡터로 우리가 m차원 벡터를 표현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x-a의 항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라는 벡터의 인덱스를 x1부터 xn까지 쓰고 그 다음에 a라는 벡터의 인덱스를 a1부터 an으로 씁시다.
그러면은 x1-a1부터 해서 xn-an 얘가 이 n by n 원행렬의 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뭘 곱해야 되느냐? 결과가 미안합니다. 여기 n차원이죠. n차원. 결과가 m차원 벡터가 되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 함수 벡터, 함수값 벡터에다가 빼야 되니까. 결과가 m차원 벡터가 되게 하고 싶어요.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몇 차원, 그러니까 몇 바이 몇 행렬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기. 네, m by n 행렬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한 각각의 열마다 이제 하나를 잡았을 때 순서대로 n 개의 항을 서로 곱해서 더하고 그래서 하나 첫 번째 열 나오고 첫 번째 행 나오고 그렇게 해서 총 m 개의 행을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라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점이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를 알면은 그냥 계산하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중간 결론을 내려봅시다. 자, 우리가 함수에서 우리 똑같이 이제 미분을 확정을 하려면은 우리가 다변수 함수의 미분 계수는 행렬이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미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한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미분 계수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미분이 뭐냐 전에 미분이 언제 가능하냐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When is a function differentiable?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확장을 해야 되니까 요 정의를 안 쓰고 얘를 쓸 거예요. 0은 뭐다 이런 식으로. 미분이 가능할 등식이 성립하는 리밋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똑같이 이 미분이 이게 가능하려면은 요게 0으로 가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함수는 다 값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요 값이다, 요 값.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변수에서는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꼭 우리가 기호로 쓴 거지 그냥 값이에요, 값. 어떤 값이 존재해서 이렇게 생긴 이 분모 분자를 내가 x로 a로 보냈을 때 0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값이 있으면 우리가 함수 f가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봅시다. 일변수 함수에서는 if there is a constant c f'A라고 안 쓸게요. 왜냐면 f'A로 쓰면은 사람들이 그냥 항상 뭐 x는 미분함 1, x제곱은 미분함 2x 그냥 그것만 공식만 외우니까 뭔가 다 주어져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주어져 아니고 원래는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로 찾아야 되는데 그걸 기호로 안 쓰고 그냥 c로 쓸게요. such that when x fx minus fa c times x minus a divided by x minus a becomes 0, then we say f of x is differentiable at a.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 프로덕트로 뭐가 나오냐? In this case, we denote C as F'A. 이 얘기를 그냥 쉽게 하려고 F'A라는 기호를 쓰는 거예요. 이게 미분 가능성, 이게 일변수 함수의 미분 가능성 얘기예요. 그러면 다변수 함수에도 한번 똑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뭐부터 했었지? 이거부터 재워야 되죠.
자, 다변수 함수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 위에서 우리가 썼던 걸 비슷하게 써보자고요. If there is 뭐가 존재해야 되죠? C 대신에 C에 게 여기서 뭐예요? 얘죠? 얘는 그냥 기호로 쓴 거고 실제로 얘의 모양은 뭐였죠? m by n 행렬이죠. 예. m by n 행렬이 존재해야 됩니다. is a m by n matrix large m이라고 쓸게요. such that 그래서 이제 뭘 만족해야 되죠? 이거를 만족을 해야 되죠. 쭉을 만족을 해야 되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a norm 그다음에 fx 빼기 a 하고 저 자리에다가 이 m이 들어가는 거예요. m 곱하기 x 마이너스 a.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가 행렬이랑 벡터랑 곱할 때 엄밀히 말해서는 행렬이랑 벡터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근데 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벡터를 이렇게 열벡터로 길쭉한 벡터로 길쭉한 행렬로 생각을 해서 곱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제 단서가 x minus a is considered to be n 차원이죠. n by 1 matrix. 그냥 이제 뒤집어 놨다 생각하고 그렇게 곱하겠다는 거예요. 요게 0이 되는 게 있으면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분 가능하다. 함수가 f가 어디에서? a라는 벡터에서. 그렇죠. Say f is differentiable. 자, 그다음에 이제 바이 프로덕트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C에서의 경우처럼 싱글 베리어블 케이스에서 C를 우리가 미분 계수라고 부른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주어진 M을 뭐라고 부를까요? 미분 계수. 그렇죠. 미분 계수. differential of 다변수 함수 f at vector a. 끝났어요. 우리 이제 미분에 대해서 다 배운 거예요. 뭐예요? 뭐를 해야 돼요? 미분의 정의를 알았으니까 크게 말해볼래요? 정의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 정의를 통해서 값을 그렇죠. 정의를 통해서 값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m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 문제가 있는데 책에서 뭐 그냥 구하는 거 공식만 알고 싶으면 책 보면 다 나와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왜 그게 나왔냐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그걸 생각을 하면은 뭐 다 좋다고요. 미분계수가 1변수에서는 값이고 다변수에서는 행렬이 돼야 된다. 그거는 이제 뭐 그냥 우리가 끼워 맞춘 거잖아요. 이렇게 배웠으니까 말되게 하려면은 이게 끼워 맞춰야 된다 그 얘기인데 진짜로 이게 미분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그래프가 있으면 미분계수는 그 그래프에 뭘 의미하죠? 네, 뭐 접선의 기울기, 뭐 그런 거. 혹은 뭐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면은
뭐 순간 속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다변수에서 직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조금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미분의 의미가 뭐냐? 일변수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질문 한 개 더 있어요. What is the meaning of differential? 우리가 미분 계수의 의미가 뭐냐? 일변수 함수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 우리가 알고 싶은 미분 계수를 알고 싶은 점이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함수 그래프가. 자, 이제 뭐 기울기 다 좋다 이거예요. 뭐 접선의 기울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뭔데? 그것 갖고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x축에서 이제 y축으로 값이 바뀌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는데 x에서 a로부터 델타 x만큼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y 값이 대략 얼마나 움직이죠? 델타 x 마이너스 정확히는 이제 그렇죠. 예,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좋아요. a 플러스 델타 x만큼 함수값이 변하니까 이제 요만큼 변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원래 이제 fa였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델타 y를 보면은 델타 y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인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네. 1차식 말하자면 접선의 방정식으로 근사를 참값은 안 나오겠지만 대략적으로 뭐랑 비슷하죠? 잘 안 들려서. 네. 네. 해수랑 뭐 그렇죠. 미분계수 곱하기 델타 x죠. 이제 수학적으로 왠지 그런지 알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리미트 x-a f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x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그러니까 x가 a로 가는 게 아니고 델타 x가 0으로 간다라고 이제 극한을 바꾸면은 이게 우리가 미분의 계수의 정의였잖아요.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리미트를 빼면은 델타 x가 굉장히 작다 그러면은 얘랑 대략적으로 같은 거잖아요. 그럼 요거 이제 보내면은 델타 x를 오른쪽으로 보내면은 요게 나오죠. 그대로 좌변 나오고 우변에 나오는 게 얘죠. 요것만 집중하자. f 프라임 a 곱하기 델타 x다. 그러니까 변화량, 순간 변화량, 뭐 아니면은 대략적인 변화량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건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단위 시간 동안에 델타 x만큼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델타 x만큼의 속도로 x축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이 식이 얘기해 주는 게 y 방향으로는 이 시간 동안 대략적으로 이만큼 움직인다 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델타 x에는 속도의 개념이 없어요. 방향이 없거든요. 그냥 양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거를 속도의 개념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x 방향으로 단위 시간만큼 움직였다. 만약에 델타 x가 플러스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고 마이너스다 그러면 왼쪽으로 움직인 거죠. 1차원이니까 지금 정의역이 방향이 두 개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 방향으로 내가 얼마만큼 움직이면
y축에서도 위 또는 아래로 이 공식에 의해서 부호에 따라 위인지 아래인지는 결정이 될 거고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다변수에서도 성립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쉽게 그냥 2차원 그러니까 이변수 함수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z는 fxy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몇 번 앞으로는 제가 이제 함수 그래프를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자, 여기에 A라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주변에서 내가 X라는 벡터를 X, Y 이제 A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X가 이제 이 축 기호로도 쓰였지만 벡터 기호로도 쓰여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서는 이만큼 움직이겠죠.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거 가까이 간 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요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극한 얘기하는 거고 A로부터 내가 어떤 특정 방향으로 V라고 쓸게요. 그럼 헷갈리지 않게 V1, V2 만큼의 속도로 A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래프 위에서는 이제 그래프 위에 한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점들이. 그럼 원래 이제 A에서 함수 값이 있었을 거고 이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함수 값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렇죠?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걸 좀 확대를 해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이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요 A라는 점을 기준으로 A1, A2가 여기 밑에 XY 평면에 있고 여기에서 X축 방향, Y축 방향 으로 내가 움직였을 때 각각의 이제 접선을 하나 그렸어요. 접선을 그려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평면을 하나 만든 거예요. 얘는 이제 접평면이에요. 연장하면은 이제 딱 요 그래프의 이 한 점에서 접하는 접평면이 나올 건데 그거의 일부분만 여기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 끝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 끝점이 이제 벡터 V만큼 A에서 움직였을 때 도달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A1 플러스 V1, A2 플러스 V2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함수 값이 정확히 알려면은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하면 되죠. 요거 대입하면 되죠. 어디 갔어? 근데 대략적인 값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값이 있고 여기에 이제 f의 참값이 a에서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새로 도달한 요 점 얘를 이제 x라고 할게요. 여기서 이제 참값이 있는데 둘 다 이제 z축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은 뭐 얘를 y0라고 하고 얘를 y1이라고 합시다. 요 차이를 우리가 델타 y라고 할게요. 자, 델타 y를 한번 예측을 해보자고요. 델타 y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함수값을 계산하지 않고 요 평면, 요 저평면의 값을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1차식이니까 계산하기 쉽잖아요. 저 평면에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 이제 계산을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하면 돼요? 바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로 한번 갔다가 여기 한번 가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죠. 두 번에 나눠서 하면 되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수평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방향으로 바뀔 때도 함수값이 그러니까 z 값이 바뀌는 거예요. 자, 얘는 대략적으로 델타 1 플러스 델타 y2인데 여기서 델타 y1은 difference between the point FA and 저기 요 점, 여기서의 점. 얘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점에서냐면은 F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갔으니까 이 방향을 V1 방향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1 플러스 벡터로 써야 되죠. A1 플러스 V1 A2.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뭐 똑같은 거죠. F A1 플러스 V1 2. 그다음 이제 Y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 중간점 여기 새로 설정한 중간점에서부터 difference between 여기에서 F A 플러스 V. 좀 더 이제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얘는 뭐예요? F A1 플러스 V1, A2 빼기 F A1 A2 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F1 V1 A2 V2 빼기 F A1 V1 A2.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어차피 두 개가 이렇게 상쇄돼 가지고 시작점이랑 끝점만 남아요. 근데 이제 두 개를 그냥 분리 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V1이랑 V2가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해봐요. 너무 길면은 사실 내가 어떤 그 공면을 저평면으로 예측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해봐요. 다시 말해서 이 V 벡터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기호를 이렇게 두 개 쓰면은 1보다 아주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깝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네. 네네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두 번째 코디네이트이 그냥 고정돼 있고 첫 번째 것만 바뀌잖아요. 바뀐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직선을 따라 간다면. 그러니까 X축으로만 평행하게 이제 우동을 하는 경로를 생각을 한다면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를 하나 새로 가정을 합시다. F1X라고 하는 녀석을 원래 함수 F에다가 X만 이제 변수로 집어넣고 두 번째는 A2로 이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놓고 얘를 보면은 일단은 등식으로 쓸게요. 얘는 지금 f a1 플러스 v1 빼기 f1 a1인 거죠. 앞에 부분이. 그 다음에 뒤에는 잘 보시면 어때요? y만 바뀌잖아요. 그래서 f2라는 함수를 이번에는 y라고 쓸까요? f a1 플러스 v1은 고정되어 있고 두 번째만 y인 걸로 쓰면은 얘는 f2 a2 플러스 v2 f2 a2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일변수 함수처럼 됐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함수 이 f는 그 결과값이 그냥 z예요. 그냥 하나 값이 하나인 거니까 이제 f1이나 f2나 값이 그냥 실수라고요. 그러니까 이 특수한 경우만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일변수 함수잖아요. f1, f2. 그러면 아까 여기서 얘기한 거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얘는 앞에 거는 뭐랑 비슷하죠? 여기서 여기 이제 변화량이잖아요. 변화량은 대략적으로 미분계수 곱하기 x 변화량으로 쓸 수 있죠. 여기서 미분계수는 f1이라는 일변수 함수의 미분계수죠. 어디에서 미분계수예요? a1. 그 다음에 이제 변화량은요? v1이죠, v1.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A2 그렇죠? 곱하기 V2 좋아요.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한번 써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V1이랑 V2는 우리가 벡터, 그러니까 A로부터 움직이는 방향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V라고 썼고 그거의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V를 우리가 매트릭스로 쓰고 싶어요. 2차원 벡터니까 2x1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걸 여기다 쓸게요. V1, V2. 자, 그러면은 요것은 그냥 실수값 하나지만 1x1 벡터라고 생각을 할게요. 1x1 벡터는 그냥 뭐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자, 어떤 행렬이랑 이 2x2 행렬이랑 곱해가지고 1x1이 나오려면은 무슨 행렬 곱해야 되죠? 1x2. 그리고 이제 항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려면은 각 열의 값이 뭐가 돼야 되죠? 앞에 거는 F1 프라임 A1, 두 번째 거는 F2 프라임 A2가 돼야 되죠. 자, 만약에 이게 성립을 하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가변수 함수의 미분의 정의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대입이 되나 봅시다. 저 케이스에 이변수 함수의 케이스에 0은 f 여기서는 이제 극한을 x가 a로 간다고 하지 않고 v가 0벡터로 간다고 생각을 할게요. 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v 벡터 크기가 이제 있을 거고 x-a로 치환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위에는 f 뭐였죠? a 플러스 v 빼기 fa 빼기 여기에 미분계수가 들어가겠죠. 프라임 a 곱하기 v 네, 들어가겠죠. 자, 우리가 아까 여기서 봤던 게
부분이 미안. 내가 델타 Z라고 했어야 되는데 Y라고 써서 좀 헷갈렸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이게 이제 G 값이니까. 그렇죠? Z라고 쓸게요. 뭐, 한 번밖에 안 썼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요게 이제 델타 Z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본 거는 뭐냐면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은 이 델타 Z랑 뭐랑 빼가지고 V가 0으로 가더라도 이게 다 분모 분자가 0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여기서 빼는 값도 이 델타 Z랑 굉장히 가까워야 이게 분모가 이게 0으로 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0으로 가서 극한이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빼는 게 뭐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우리가 예측했던 걸 봅시다. 지금 델타 Z를 충분히 잘 예측을 하니까 요거랑 같이 됐어요. 요거랑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왠지 요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요 부분에 보시면은 지금 V1, V2로 이제 행렬을 써야 될 거고 여기서는 지금 함수 값이 실수 하나니까 1/1 행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2/1 행렬이랑 곱해져서 뭐가 되려면은 여기에 나오는 요 행렬이 1/2 행렬이 된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근사를 해보니까 얘가 비슷하게 된다는 거죠. 델타 Z. 그래서 이게 0이 되려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이 미분계수 값이 제가 돼야 돼요. F1 A1 F2 A2 이게 아니면 아예 이야기조차도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제일 가까운 거니까. 물론 이거 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0, 이게 분모는 0이 되겠지만 이거를 또 분자 V'을 나왔을 때도 0이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긴 한데 어쨌든 이건 돼야 된다.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뭘까? 우리가 F1, F2는 그냥 중간에 정의를 한 거예요. F1'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F1' A1은 이제 일변수 함수니까 일변수 함수 정의대로 그냥 쓸게요. 이게 미분계수인데 이제 저 첫 번째 x 값이 A1으로 가까이 갈 때 뭐 변화를 보는 거예요? 이 f 값의 변화를 보는 거잖아요. x-a1.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F2는 이렇게 정의를 하긴 했는데 V1이 굉장히 작으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F1 플러스 V1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F2 A2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Y가 A2로 갈 때 Y 빼기 A2 하고 F A1 플러스 V1 Y 빼기 F A1 플러스 V1 콤마 A2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제 V가 굉장히 작다고 가정하고 V1 is very small 극한을 다시 쓰면은 얘는 Y-A2 분의 F A1 Y 빼기 F A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러고 나오면은 우리가 이변수 함수의 미분계수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가 구해야 될 게 각각의 변수가 이제 변할 때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편미분이라고 해요. 편미분 말은 들어봤죠? 뭐 들어봤을 거예요. 뭐 그냥 어디서라도 꼭 수업이 아니라도. 왜 편미분이 필요하냐면은 결국 미분계수, 그러니까 이변수 함수의 미분계수 자체를 이해를 하려고 필요한 거예요. 자, 기호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위에 거 보시면은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죠. 그러니까 변화량을 보죠. 변화율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델 F 델 X. 그리고 어디서 변화율을 보는 거예요? X는 A1에서, Y는요? Y도 A2에서 보는 거예요. Y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 그러니까 Y 값이 변하면 또 바뀔 거 아니에요. 보는 위치가 다르니까 이 값이 다르요. 그래서 A1, A2가 둘 다 있어야 되고, 다른 기호로는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간단하게 이제 X를 서브스크립트로 써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얘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쓸까요? partial Y를 쓰겠죠. A1, A2. 다른 기호로는 FY, A1, A2. partial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D를 쓰게 되면은 가끔 이 함수가 일변수 함수인지 다변수 함수인지 안 나와 있을 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partial을 쓰면 얘는 이 변수 말고도 다른 변수가 함수에 있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점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partial을 안 쓰면 얘는 일변수 함수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partial을 이렇게 구분하려고 쓰는 거예요. 일변수 함수의 미분이랑 편미분이랑. 자, 그러면은 다시 조금 이제 처음에 이제 원점에 돌아서 미닝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이변수 함수에서는 Z는 fx, y는 꼴에서는 좀 그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fx, y가 z1, z2 2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는 함수를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계속 제가 지금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다면, 정 궁금하다면 한번 대입을 해서 보시라고요. 그러면 더 잘 이해가 되니까. 그게 여러분들 뭐 프로젝트가 돼도 아주 좋은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이제 4차원,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제 4차원에 그려야 되니까 못 그려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여기 이제 정의역이 있고요. 이제 이 정의역에 있는 함수값이 치역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시다. 편의상 이 기준점을 원점이라고 할게요. 내가 원점에서 V만큼 이동을 해요. 기본적으로 V가 아주 작다고 가정을 할게요. 크기가 아주 작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치역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치역에서는 이제 00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있겠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게 00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F00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이동을 할 건 할 거예요. 움직이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얼마만큼 냐 Z1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Z1만 보면은 얘는 얘 나름대로 X, Y에 대한 함수예요. 그렇죠? 기호를 똑같이 쓸게요. Z1이라는 이름으로 쓸게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델타 Z1, 그러니까 X, Y가 A에서 V 방향으로 조금 이동했을 때 이 델타 Z1이 어떻게 줘야 되느냐? Z1을 X로 편미분을 A에서 하고, 또 Y에서 편미분을 A에서 하고, 이렇게 생긴 2x2 행렬을, 행렬에는 보통 콤마를 안 붙여요. 근데 이제 헷갈릴까 봐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뭐랑 곱해요? 이 벡터 방향 V1, V2 성분.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우리가 대략적으로 Z1의 변화율이었어요. 변화량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Z2는요. 대략적인 변화량이 얼마예요? Z1이 아니라 Z2 갖고 똑같이 하면 되죠. 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여기에서 이만큼 그냥 직선으로 움직였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진짜로 여기선 직선으로 안 움직이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점으로부터 델타 Z 방향 크기만큼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델타 Z1, 델타 Z2만큼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점이 이게라는 게 아니라 이 방향 이 방향 벡터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델타 Z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W라고 쓸게요. 왜냐면 뭐 Z라고 하면 Z1도 있고 Z2도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W라는 벡터를 우리가 이제 2차원 벡터 2 1 행렬로 쓰면은 델타 Z1, 델타 Z2가 되고, 이제 얘를 이렇게 써봅시다. 자, 얘는 지금 첫 번째 행에 있죠. 그러면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뒤에 V1, V2는 똑같이 공통적으로 붙잖아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행이니까 요 행을 이 행 벡터를 첫 번째 행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Z2는 이제 두 번째 나오니까 요 행 벡터를 두 번째 행에다가 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 내가 처음에 정의역에서 A라는 점으로부터 이만큼 움직였으면은 치역에서는 이제 시작점으로부터 이만큼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W잖아요. V랑 W를 이 행렬 곱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 사실 이 행렬이.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다변수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a 절대값, 그러니까 놈이죠. 극한이 필요하겠다. 극한 x가 a로 갈 때 fx 마이너스 fa 빼기 이제 어떤 미분계수 x 마이너스 a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게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가 사실은 0이라는 값은 안 되죠. m 차원 벡터니까 엄밀히 말하면 얘도 결과가 m 차원 돼야 된다. 그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가 여기에 곱해줘야 되는 게 m by n 행렬이어야 되고, 이 부분이 다 0으로 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만큼이 곱해져야 내가 실제 움직인 변화량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 움직인 변화량이 되어서 이제 이걸 서로 빼면은 이 부분이 0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근사적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다는 거고, 얘는 실제로 얼마만큼 움직였다는 건데, 우리가 그 실제 이제 V의 크기를 점점 줄여 나가면은 얘랑 거의 똑같아져 가지고 분모가 이 분자가 0으로 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0으로 간다. 그게 이제 미분 가능성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돼. 미분 계수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미분 계수예요. 이거 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미분 계수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그건 책 보면 다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의미가 뭐냐? 방금 본 것처럼 정의역에서 A라는 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치역에서 시작점으로부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매핑을 해주는 거예요. 대응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행렬 곱을 통해서. 일변수 함수에서 지었구나. 우리가 델타 fx, f 프라임 a라는 그 미분 계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x축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미분 계수를 곱했을 때 y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알려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곱하는 과정을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x축 속도에다가 그 값을 곱하면은 y축 속도가 나오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이 다변수 함수의 미분 계수를 행렬로 표현했을 때 그 행렬이 알려주는 게, 처음에 우리가 정의역에서 어떤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거기에다가 그 행렬을 곱하면은 치역에서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정의역에서의 순간 속도 움직임을 치역에서의 상대적인 순간 속도 움직임으로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행렬곱을 통해서 그 행렬곱에 필요한 행렬을 우리가 미분 계수라고 하고 그 점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하고. 이걸 모르면은 사실 미분이 뭐 아무리 뭐 편미분 계산하고 뭐 자꾸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연쇄 법칙이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그냥 계산만 하다가 끝나지 머리에 이제 그러니까 안 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기계 메카닉스에서 이제 우리가 조종을 하잖아요. 진짜 쉽게 말하자면 크레인을 움직이는데 내가 조이스틱을 이쪽으로 움직이는 크레인이 일로 움직이고 크레인 이렇게 움직이는 크레인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그게 전부 다 매핑이잖아요. 내가 이 조이스틱의 XY 방향을 가지고 크레인의 XYZ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X축으로 이만큼의 속도였을 때 크레인이 얼마만큼 빠르게 이쪽으로 이제 XYZ 공간에서 움직일 것인가 그거를 알려주는 게 미분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걸 알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대응 함수를 다 알고 있으면 함수 f 자체를 다 알고 있으면 이제 그 속도 이제 정의역과 치역에서의 속도를 대응시키는데 미분 계수가 쓸 수도 있고 사실 반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함수를 몰라도 내가 순간순간 변화율을 알면은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가 대응 관계를 알면은 함수를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변수 함수도 내가 기울기만 각 점에서 알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어 나갈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테일러 전개라고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분이 다변수 함수에서 미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은 보통은 이제 뭐 어떤 교재에서 모든 수학 교재에서 이게 먼저 나오죠. 데피니션 해놓고 연습 문제 쭉 풀다가 이제 뭐 설명이 조금 나오죠. 저는 그냥 거꾸로 간 거예요. 자, n에서 m으로 가는 Rn에서 Rm으로 가는 함수가 있고 이게 미분 가능하다. 고 하는 것은 우리가 x가 a로 갈 때 미안합니다. 빼기 절대값 분의 f x f a 하고 미안합니다. 이걸 복사해 싶다. 여기 쓸게요. There exists some m 그러니까 m by n matrix m such that m 곱하기 x a가 0벡터가 되는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거고 엄밀히 말할게요.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거짓말로 막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계속 질문이 나오면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엄밀히 말을 하면은 이제 이거는 theorem이에요. If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이제 F라는 상황에서 이제 x1부터 xn에서 y1에서 ym으로 가는 이런 이제 기호로 변수를 표현하는 함수가 있는데 has continuous partial derivatives at a 그러니까 a라는 점에서 이 함수의 편매분이 다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개념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모든 편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각의 이 변수 x1부터 xn까지 이 함수를 편미분했을 때 나오는 이 결과값들이 전부 다 연속 함수여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면 then f is differentiable a and 자 우리가 이제 이 m이라는 것을 미분 계수라고 부르겠죠. The differential of a f at a is 이제 뭐가 돼야 돼? n by n 행렬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f가 아니고 참 y1 x1 n by 행렬이니까 예. 쭉 해서 y xn ym x1 ym xn 자 이렇게 우리가 편미분을 해서 A에서 편미분한 값으로 주어져요. 각각의 항이 n by n 행렬이. 자, 왜 그런지는 이 이변수 함수에서 했던 거 그대로 확정하면 돼요. 만약에 3변수 함수다. 그러면은 우리가 4차원에 있는 이 그 함수의 그래프를 3차원 접 공간으로 근사를 시킬 수 있거든요. 이제 접 공간이란 말이 조금 안 와닿겠지만은 우리가 접 평면은 공면에다가 이제 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3변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가 3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차원에 있는 3차원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 3차원 공간에 접하는 접 공간이 3차원 공간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근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수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변화율을 계산을 하면은 똑같이 이제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 방식대로 우리가 이제 쭉 n 차원으로 확장을 하면은 미분 계수는 이렇게 돼야 된다. 조금 이제 잘게 한번 변수가 많아서 뭐 복잡해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in this case each yj 그러니까 이 함수의 이 dependent variable yj는 각각이 이제 n 변수 함수들인데 is approximated 그러니까 근사가 되는데 뭘로 근사가 되느냐 yj의 값은 대략적으로 그 근사를 시키려면은 이제 어떠한 기준점에서 x에서 이제 v로 갈 때 얘는 원래 함수 값에서 x에서의 함수 값에서 이만큼을 더한 것이다. 뭐냐? yj를 x1으로 편미분해서 x에서 계산을 하고 여기에다가 v1 쭉 해가지고 이제 yj xn x vn 그러니까 다시 쓰면은 원래 이제 기준 함수 값에다가 이만큼을 곱한 거예요. yj x1 x yj xn x 곱하기 v1 요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움직인 벡터 움직이고 있는 순간 벡터 얘가 우리가 이제 저 미분 계수에서 j번째 행을 떼온 거죠. 그러니까 j번째 y 좌표 값의 변화율은 저 미분 계수의 j번째 행렬이랑 정의역에서의 순간 벡터 성분을 곱해서 더한 거다. 그 얘기예요. 이 스토리가 있어야 이제 우리가 왜 편미분을 하고 왜 그게 의미가 있고 이제
다 설명이 되죠. 이제 더 그냥 편미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은 이제 해야 될 게 미분계수를 구하려면 편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편미분은 어떻게 해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편미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편미분 어떻게 해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편미분이라는 게 다른 변수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 하나만 편미분하려고 하는 변수의 변화율만 그러니까 변화만 보는 거잖아요. 그냥 예로 그냥 들게요. 만약에 이게 2 to 1 함수인데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 그럼 얘를 x로 편미분하면 결과가 뭐겠어요? 네. 네. 얘는요? sin y는? 없어지죠. 왜? 예, 그냥 고정돼 있으니까 상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fy는 x 더하기 코사인 y. 자, 여기서 이제 자주 실수하는 게 뭐냐? 자, 이 함수의 0에서의 도함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편미분하면 되니까 이제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이게 도함수의 행과 열 개수가 어떻게 되죠? 행이 몇 개죠? 행이 1개, 열이 2개.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 일단은 외우시는 게 무조건 이 독립변수의 개수가 열 개수가 되고 종속변수의 개수가 행 개수가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2 to 1 함수가 돼야 되죠. 아니 1 by 2 함수가 되죠. 2 to 1 함수니까. 그러면 1 by 2니까 행이 1개예요. 첫 번째 열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얘예요. 2x 더하기 y. 맞아요? 두 번째 들어간 건 뭐예요? 얘예요? x 더하기 코사인 y. 맞아요? 맞아요? 이거 많이 실수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미분은 쉬우니까 열심히 편미분 하다 보면은 미분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편미분 개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편미분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도함수랑 미분 개수 차이 얘기를 했죠. 미분이랑 미분 개수 차이. 그러니까 이거는 미분이고 우리는 미분 개수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이걸 넣었잖아요. A에서 계산한 값이라고. 이 편미분 값을 A에서 계산한 거. 이것만 하면은 그냥 함수고 A에서의 값이 미분 개수예요. 얘는 함수잖아요. 도함수, 편미분 함수. 그럼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편미분 개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0,0을 대입을 해야 되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0 그리고 1 이거예요. 그러면 이왕 말 나온 김에 한번 예제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차원에 있는 함수죠. 그러면은 그림 안 그리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0,0에서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2분의 1,1 방향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Z축으로는 그러니까 함수 값은 얼마만큼 변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벡터라는 말은 이제 뭐 초속
이만큼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속 이만큼 벡터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z 값은 얼마나 변할까? 어떻게 계산하죠? 네. 건호, 이거 건호라고 했죠? 건호? 네. 어떻게 하기로 했죠? F 2분의 1 마이너스 음흠. F 0,0. 네. 그거는 이제 참값인데, 네. 우리는 이제 근사적으로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 변한 양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실제 여기랑 여기의 값 차이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이 방향으로 함수 값의 변화율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1초 뒤에 여기 도달했다가 아니라 이만큼의 속도로 초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이 함수 값은 얼마만큼 초속 얼마로 바뀌고 있는가, 그거를 묻는 거예요. 플라이 네네. 네. 에다가 저 벡터를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0, 1 없고 2분의 1, 0, 1 1 곱하면 얼마죠? 1/1 행렬이죠. 값이 1. 그러니까 1이 의미하는 게 함수의 차이가 1이다 이게 아니고요. 뭐라고 했죠 아까? xy 0,0에서 2분의 1,0 방향으로 초속 움직이고 있으면 초당 2분의 1, 1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이 함수 값이 초당 1만큼 움직인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만큼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1만큼 바뀌었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내가 이 차가 60km/h로 가고 있으면은 실제 1시간 지났고 60km를 갔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만큼 빠르게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갔다는 게 아니고 이건 벡터니까 방향과 크기만 알려주는 거예요. 이만큼 움직이고 있으면은 함수 값은 1만큼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1만큼의 이거는 1차원 값이니까 크기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혹시 저기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질문이 있나요? 건우 질문 있어요? 그럼 이 다음에 뭐 하고 싶어요? 이 다음에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종합해 보면은 다변수 함수의 미분계수를 배웠잖아요. 일변수 함수에서 계수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요? 적분하죠. 그럼 이제 다변수 함수의 적분에 대해서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중간고사 때 중간고사 지나서 할 거예요. 할 게 좀 더 있어요. 혹시 재현이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림? 네. 그래프를 그려
싶겠죠. 이제 그 변에 대해서 변화를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만큼 변하는지 알고 싶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그래프 그리는 방식은 여러 개 있겠지만은 뭐 두 개의 평면에 놓고 여기서 이만큼 변할 때 여기서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기서부터 이야기할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3차원 좌표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었는데 spherical coordinate 뭐 혹은 cylindrical coordinate 이런 거에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은 그 좌표계의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r 세타 phi 좌표계에서 x, y, z 좌표계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3 to 3 멀티 베리어블 펑션이잖아요. 그러니까 r 세타 phi 여기에서 x, y, z 좌표계로 예를 들어서 x만 써보면 r sin 세타 코사인 phi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죠. 3 to 3 함수잖아요. 미분은 무슨 의미일까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는 못 그리지만 r 세타 phi 이렇게 있을 때 r이 0이면은 뭐 아니면 뭐 r이 1이라고 합시다. r이 1이면은 이제 세타 피가 변할 때 반지름 1인 구면에서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r이 1이고 피는 그대로 0이고 세타 방향으로만 단위 1만큼 움직이고 있다. 단위 벡터만큼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x, y, z 좌표계에서는 점이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x에서 y로? 이제 시작점은 어디예요? r만 1이고 나머지 세타 p가 0이면 어디서 시작하죠? 1,0,0에서 시작하죠. 여기서 여기 이제 일단 그림을 원처럼 그려 놓을게요. 여기라고 할게요. 그러면 세타가 바뀌면은 어디로 움직이죠? 어느 축으로요? Y축? 세타가 이게 물리에서 세타 여기서 이제 쓸 때는 각도 어느 각도예요, 이게? 뭐가 뭐 이루는 각도예요? 건우 알아요? 여기 뭐 이미 식이 있으니까 유추해 보세요. 세타가 뭐랑 뭐의 각도일까요? 네. R의 방향이랑 X축의 각도. 조금 비슷한데 재현이 좀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세타 네. XY 평면과 Z축 각. 그러니까 뭔가 이 느낌은 요게 아니고 요 위에 위에 각도라는 거죠. 예, 아까 뭐 건어나 재현이나.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시 설명드리면 요 각도예요, 요 각도. 그러니까 내가 이 국면 위에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과 원점을 잇는 선분이 Z축과 이루는 각도예요. 근데 지금은 세타가 바뀌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그러면 얘 어디로 가겠어요? 세타가 0에서 커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이렇게 위로 쭉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겠죠.
대원호를 따라서.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는 순간 속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얘가 1에서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여기에 도달했다가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도달했으면 1만큼 갔다 그러면은 한 바퀴 돌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라디안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도 순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방향을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요 t 함수를 어떻게 해요? 편미분 해가지고 미분계수를 3바의 3 확률을 구한 다음에 요 벡터는 r 세타 p에서 좌표값이 어떻게 되죠? r 방향으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요 벡터 안 움직여죠? 0이죠. 그 다음에 세타는요? 아까 단위 속도로 가정을 했으니까 1이겠죠? 그 다음에 p는 0. 요거랑 미분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나오겠죠? 그렇죠? 그거를 어디서 해야 되냐? 편미분계수 다시 한번 구할 때 1,0,0이라는 점에서 이제 편미분계수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좌표의 변환을 할 때 이 실제 움직임을 보는 것도 할 수 있고, 이제 말씀드리면은 다음부터 뭘 할 거냐? 이렇게 뭐 계산하는 거 하진 않을 거예요. 뭐 할 거냐면 AI 있죠.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제 머신러닝에 그러니까 뭐 이게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이런 얘기를 뭐 되게 있어 보이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미분이거든요. 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레디언트 메서드라고 해서 어떤 함수값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이제 함수값을 떨어뜨리거나 뭐 늘리거나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핵심인데 그때 우리가 편미분을 쓸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원리를 보면은 그 얘기를 다음 시간부터 하려고 해요. 이제 그 얘기 하다 보면 다시 이제 편미분 또 나오고 이제 거기에 연관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벡터의 성질도 또 다루게 될 거고 이제 그레디언트라는 개념도 설명을 할 거고 또 함수의 그래프도 한번 다시 보게 될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중간고사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중간고사는 의무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거 그걸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정해진 시간을 정해서 오셔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뭐 그냥 일반적으로 뭐 어떤 문제를 주고 그냥 숫자 계산하는 문제를 주고 풀어라 이건 아니고 개념을 설명하고 이제 서술하는 그런 방식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스스로 이제 question, answer 이런 것들 제가 낸 question도 그렇고 잘 정리를 했으면은 뭐 당연히 다 답하기 쉬운 건데 한번 손으로 써보는 거니까 안 할 거고 뭐 원하시는 분만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서 영어로 쓰죠. 이제 오늘은 제가 처음에 이제 말하다 보니까 이제 한글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다시 영어로 할 거고 이제 공식 언어는 다 영어니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